그때가 좋았지. 이 말, 요즘 자주 하시나요? 예전엔 힘들었어도 행복했다고 지금은 뭐하나. 마음 편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추억이라는 게 우리를 참 교묘하게 속입니다. 얼마 전에 67세 박민수 씨를 만났어요. 퇴직하고 나서 매일 아침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돈도 벌었는데 지금은 통장 잔고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떠올리신대요. 30년 전 신혼 시절, 월급은 적었어도 미래가 보였던 그때가 자꾸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하셨어요? 박민수 씨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사실 그때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머리 아팠고 전세금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뇌는 나쁜 기억은 흐릿하게 만들고 좋은 기억만 선명하게 남겨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문제는 이 착각이 지금을 망친다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안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잊고 계신 것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과거를 다르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실 거예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채널은 우리 세대가 품격 있게 당당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박민수 씨는 올해 67이에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데 요즘 부쩍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월급 봉투 받아 집에 가던 날의 뿌듯함을 자주 떠올리시죠. 그때가 정말 좋았다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여쭤봤어요. 박민수 씨가 25이던 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봉투를 뜯자마자 절반을 집에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드려야 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효자 소리 듣던 시절이었잖아요. 남은 돈으로 방세 내고 밥 사 먹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몇 푼 안 됐다고 해요. 저축? 그런 건 꿈도 못 꿨대요. 다음 달 월급날까지 버티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마음 편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다들 그랬으니까요. 옆집도 직장 동료도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거죠. 텔레비전에서 보는 부자들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은퇴하고 나니 주변에서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소리, 손주들 용돈 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박민수 씨는 병원비 걱정에 마트 할인 전단지를 챙기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국민연금 같은 거 들으라고 회사에서 얘기했는데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게 싫었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랬고요. 박민수 씨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시절엔 국민연금 제도가 막 시작됐을 때라 불신이 많았거든요. 나라가 내 돈을 맡아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미루거나 아예 안 하셨죠. 이런 분이 박민수 씨만은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60 넘으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다들 오늘 벌어서 오늘 쓰는 게 당연했어요. 저축이나 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집값도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고 병원비도 감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박민수 씨는 요즘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두렵다고 하세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섭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불안을 만든 거거든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게 그 시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박민수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67살 박민수 씨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그 시절, 정말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월급 봉투를 받아 집에 가던 그날의 뿌듯함 뒤에 가려진 것들은 없었을까요?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 무의식 중에 네 가지를 깜빡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때는 아팠어도 참았다는 거예요. 요즘 허리 아프시면 병원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어땠습니까?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 다쳐도 그냥 파스 붙이고 일했어요. 이가 아파도 참았죠. 병원 가면 돈 나가니까요. 그렇게 참다가 나중에 더 큰 병으로 키웠던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건강보험도 있고 동네 병원도 많아서 아프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플 때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잊고 있어요. 두 번째, 그때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상사가 부당하게 대해도 참아야 했어요. 그만두면 다른 일자리 구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어요. 부당한 대우받으면 신고도 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때는 정해진 길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갈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그때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면 되잖아요. 건강 정보도 연금 정보도 뭐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몰라서 못 받고 사기당해도 어디 물어볼 데가 없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 모르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네 번째, 그때는 외로워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더 그러셨을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요즘은 그래도 말할 수 있잖아요. 복지관도 있고 모임도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엔 그냥 혼자 삭혀야 했는데 지금은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가 아름다웠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젊었고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과거에는 꿈꿨던 것들이거든요. 지금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충분히 지금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실 수 있어요. 박민수 씨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분이 과거만 그리워하며 지내시던 그 시간들, 사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먼저 핸드폰부터 제대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기능들, 우리가 월급 모아서 사던 것들보다 훨씬 좋거든요. 예전엔 백과사전 한 질에 몇십만 원 들었잖아요. 지금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검색해보세요. 손주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시외전화 한 통에 몇백 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무료로 얼굴 보며 통화할 수 있잖아요. 멀리 사는 친구들한테 영상통화 한번 걸어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두 번째로는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거기가 뭐 있겠어 했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건강체조 같은 것들이 다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예전에는 문화센터 다니려면 한 달에 몇만 원씩 냈는데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요.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하게 되는데 같은 또래분들 만나서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외롭지도 않고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 혜택 제대로 챙기시는 겁니다. 우리 나이 되면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예전엔 병원 한번 가려면 돈 걱정부터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다 해주거든요. 안 받으시면 손해예요. 그리고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약값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가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세금 다 냈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은 정말 좋은 콘텐츠가 많아요. 건강 정보도 있고 요리법도 있고 취미 생활 관련된 것도 많거든요. 예전엔 책 사서 봐야 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박민수 씨도 요즘 유튜브로 텃밭 가꾸는 법 배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 과거가 그립지 않아져요. 지금이 더 좋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전엔 돈 들여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무료거나 저렴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했는데 막상 지금의 혜택들 누려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박민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심코 잊고 있던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못 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이 좋았다는 말 계속하시다 보면 지금 가진 것들이 다 하찮게 보여요. 손주 얼굴 영상통화로 보는 것도, 병원 예약을 집에서 하는 것도, 은행 갈 필요 없이 송금하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우리가 얼마나 편해졌는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박민수 씨도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 손주 사진이 카톡으로 오는데도 예전엔 편지 한 장 받으려고 몇 달을 기다렸던 그때가 좋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여쭤봤어요. 정말 그때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젊었던 자신이 그리운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가진 것들을 한번 세어보시면 어떨까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는 것, 추우면 보일러 틀 수 있는 것, 배고프면 냉장고 열면 뭐라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예전엔 당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만들어낸 변화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지금을 제대로 사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돈 관리하는 법,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